대양은 놀람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완전히 탐사된 부분은 매우 적을 뿐입니다. 이 점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그 깊이에서 우리는 많은 이상한 것들을 낚아올렸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무서운 것들까지요. 거대한 오징어에서 절단된 사지, 심지어는 신화 속 생물까지. 이들은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거대한 날짜나루 징어. 첫 번째 사례는 10년 이상 된 사례일지 모르지만 이 포획은 너무도 임팩트가 크기에 그 후에는 어느 때든지 잡힌 적이 없습니다. 2007년 뉴질랜드에서 어부들은 거대한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이 포획의 중요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대한 오징어는 이전에 매우 소수만 잡혔습니다. 오직 12마리의 완전한 샘플만이 잡힌 바 있습니다. 둘째, 이 뉴질랜드 포획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측정치는 없지만 이것은 45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녁 접시 크기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징어는 우연히 잡혔습니다. 어부들은 토스피시를 낚고 있었는데 오징어는 무료 식사의 기회를 찾아 그 낚싯줄 한 가닥에 몸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으켜 어부들은 그것을 배에 올리기 위해 2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그 후에 빠르게 얼려서 뉴질랜드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졌으며 깊은 바다의 가장 까다로운 거주자 중 하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중한 지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검은 사이클롭스. 검은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낚시되는 상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지느러미, 고기 및 간유를 위해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일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잡힌 한 예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뒤로 돌아가 보죠. 잡힌 상어는 사실 정상적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것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는 백색물개 아기 상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눈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이클롭스였습니다. 상어의 사진이 처음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굴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발표 후에 모든 의심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 상어는 명백히 백색물개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이클로피아라는 상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큰 하나의 거의 쓸모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맹목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인치의 사이클롭스는 그것을 잡은 어부들이 보관했지만 어떤 것은 리플리 빌리브잇 돌이나 원의 그 손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태양어의 젖소. 그래, 이 물고기는 엄밀히 말해 포획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이상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포르투갈 파이알섬 해안에서 어부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해양 생물학자 조세 누누 고메스 페레이라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물고기였습니다. 문제의 물고기는 매우 큰 물어 ALEXANDRINI였으며 일반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굴뚝머리 태양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뼈가 있는 물고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3m 이상의 길이와 2000kg 이상의 무게를 달성합니다. 이 종은 이마와 턱에 두드러진 혹이 있어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후 페레이라가 발견한 물고기는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크고 무거운 태양어였습니다. 그 길이는 3.25m, 높이는 3.59m, 무게는 놀라운 2744kg이었습니다. 이 샘플은 이전에 뼈가 있는 물고기 중 가장 무거웠던 기록 보유자보다 400kg 이상 무겁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에서 1996년에 잡힌 다른 태양어였습니다. 흰색 물질. 낚시에 나가면 물고기를 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어느 좋은 날, 두 어부가 일생의 포획을 기대하며 낚시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할 만한 것을 포획했지만 불행히도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검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패키지였으며 무게는 약 50kg 정도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들은 그것을 낚아올리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이나 당국이 볼 수 없게 하려고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서 코카인이었습니다. 물론 두 어부는 빠르게 이상한 포획물에 대해 당국에게 통보했고 DEA는 불법 반입품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코카인의 예상 시간은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어부들에 따르면 그들은 당뇨를 마실 때 자신에게 나는 몸의 굳은 곳을 보고 그들은 그 패키지를 낚시로 사용해 그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연한 포획. 대부분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찾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하나를 발견하면 그들은 특히 큰 물고기를 가져올 때 몇 시간을 더 보낸다. 그러나 2017년 롱아일랜드 뉴욕에서 낚시를 떠난 어부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보트로 뛰어든 마코 상어가 갑자기 물에서 뛰어 올랐습니다. 상어는 물속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등지느러미 때문에 배의 난간에 갇혔습니다. 그는 격렬히 난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그의 불운한 운명을 그들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의 꼬리지느러미 주변에 로프를 두르고 물속에서 그의 머리에 물고기 줄을 연결하여 그것을 물속에서 멀리 떨어지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견딜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상어의 등지느러미를 쥐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상어는 자유롭게 되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상어의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더 이상의 생명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달다. 이제 인터넷을 휩쓴 낚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2019년 조 피네르 어부가 트라우트 낚시 중에 이상한 모습의 스트레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 물고기는 어떤 방식으로도 변형되거나 돌연변이가 있지 않았지만 꼬리에 정말 이상한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서 결혼 반지였습니다. 반지는 지퍼 타이로 물고기의 꼬리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부러 거기에 묶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수수께끼는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반지는 제이슨 로즈의 것이었습니다. 로즈는 낚시 가이드로 거의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로즈에 따르면 전 부인은 그에게 화가 나서 그가 너무 많이 낚시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로즈는 이혼 후 4년 동안 반지를 보관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지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로즈는 반지를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게 보내면서 그의 삶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경우, 아니, 그는 반지를 다시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란 바닷가재. 아니요, 저는 슬픈 바닷가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방 파란색이었습니다. 메인 포틀랜드 해안에서 잡힌 이 드문드문 파란 바닷가재는 실제로 200만 분의 1의 확률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파란 바닷가재들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레드 로브스터 레스토랑에서 하나가 거의 요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파란 녀석은 냄비를 피했으며 지역 동물원에 기증되었고 클로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란 바닷가재들은 보통 갈색 바닷가재와는 완전히 다른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껍질을 파란색으로 만드는 특정 유형의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하는 유전적 결함으로 태어납니다. 조리할 때 그들의 껍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익숙한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여기 한 가지. 이 파란 녀석보다 훨씬 더 드문 바닷가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아직 요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황색으로 색칠된 살아있는 바닷가재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잡을 확률은 1천만 분의 1입니다. 돌연변이 늑대 물고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재앙은 그 10년의 최악의 일 중 하나였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느껴집니다. 특히 방사능 물질이 오염된 해양 지역에서는 그 영향을 지금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방사능이 있으면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오염된 지역 근처에서 낚시꾼 히로시 히라사카가 잡은 이 늑대 물고기 괴물이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깊은 바다의 거대한 물고기들은 이미 크고 사나운 외관으로 평균적으로 1.2m에 이릅니다.
그러나 히라사카가 잡은 이 물고기는 2m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물고기의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가 잡힌 장소를 알게 되자 그들은 이 물고기의 이상한 크기가 원자력 제약의 방사능 때문에 돌연변이가 된 것이라고 빠르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곧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이 방사능으로 인해 돌연변이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물고기들이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늑대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장할 수 있으며 이 괴물 물고기가 평균보다 나이가 많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바다에서 갑자기 고집스러운 고집이 있는 거주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마십시오. 이너의 8. 오늘은 여러분께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2022년 틱톡에 올라왔으나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실 때에는 일단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흐릿한 이 영상은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평범한 물고기 외에 이상한, 심지어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물 안에는 끊어진 팔이 들어 있었는데 보통의 손 대신 물갈퀴 모양의 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인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팔을 과학자들에게 넘겨 분석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영상과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부들은 이 팔을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과학자들이 평생 기회를 잃게 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함께 탐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